안녕하세요. 닥터논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슬슬 올 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상황을 염려하고 수많은 말씀을 드려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가 재수술을 하면서 경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단순 재수술이 아닙니다. 여러 인공재료들을 사용해 가면서 코성형을 하거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으로 코성형을 한 후에 정상적인 구조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심한 변형들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를 시킬 수가 없었던 그런 코제 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결코 제가 선호하는 재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정 재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재수술을 경험하면서 이 재료는 쓰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증, 늑연골이 있을 뿐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드는 데는 자가조직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구를 시킬 수가 없는 코에 대해서는 자가 늑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의 연골 구조들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수술 방법이 100% 옳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미 우수한 방법임을 입증해왔고, 실제 제 경험으로도 다른 여느 수술 재료나 수술 방법들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와 우수한 경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들을 보시면 압니다. 다만 능숙하게 숙달되기가 어려운 재료일 뿐입니다. 숙달되지 않고서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재료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의료진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차 코제 수술의 헬게이트는 인공재료의 열풍으로부터 왔습니다. 코제 수술을 잘하려면 재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니 얼마나 매력적이게요. 그 덕에 정말 수많은 재수술 환자분들을 양산했죠. 매드포, 메쉬가 그 선봉장입니다. 당시 열심히 홍보하면서 사용하시던 선생님들도 이젠 쓰면 안 된다고 욕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욕할 수 있었던 건 그 대체 재료로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준 기증 늑연골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자로 기증 늑연골을 아주 열심히 홍보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물량이 딸려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죠. 심지어 사람이 아닌 동물에서 채취한 연골도 대체 재료로 각광을 받았죠. 의료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자유경쟁의 논리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은 수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나쁜 재료나 좋지 않은 수술 방법이라도 마케팅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재료나 수술 방법으로 등갑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술 실력이 부족해도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실력이 좋은 대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저 돈만 내면 되죠. 그걸 어떻게 검증하시겠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사실 저처럼 솔직한 내용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정보보다 오히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케터가 그럴듯하게 꾸며 쓴 정보가 더욱 마음에 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성공적인 코제 수술을 위해서 그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기증늑연골 초창기부터 사용하시던 원장님들도 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용을 줄이거나 접으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자가늑연골을 쓸 줄 안다면 굳이 기증늑연골의 문제점을 경험하고도 계속 그거를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자가늑연골을 비판하고 기증늑연골을 옹호하시던 분들조차도 자가늑연골 코제 수술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갓 배우신 분들께서는 자가늑연골 코제 수술을 열심히 홍보하시고 있어요. 자가늑연골을 못 써서 기증늑연골을 써왔다는 얘기죠. 이와 더불어 무서운 사실도 알려드릴까요? 자가늑연골 코 수술은 그냥 술기만 배운다고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경험이 더 중요한 술기죠. 그래서인지 요즘에 자가늑연골 덤핑 할인이나 모델 모집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그 어려운 술기를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자가늑연골 수술 경험을 사려는 게 아닐까요? 2차 코제 수술 헬게이트는 여기서 열립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인공재료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당장에 없죠. 그러면 수술에 실패한 어려운 케이스들은 점차 쌓이게 됩니다. 근데 단기에 난이도 있는 술기를 익힌다는 건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환자분들도 쉽게 선택해주질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덤핑과 모델 모집이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자가 조직을 잘 다루기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가 조직을 쓰려면 공여부가 필요하죠. 코 수술만이 아니라 필요한 조직을 제공하는 부위에도 손상을 가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수술에 실패하면 코와 조직 공여부 이렇게 두 부위에 피해를 입게 돼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큰 희생이 필요한 수술을 환자분께서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조직 수술의 경험을 쌓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내가 양심 있는 의사라면 술기가 부족한 수술을 자신 있게 권해드리기 어렵죠. 환자분들은 임상실험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환자분들은 임상실험의 대상도 아니고 연습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성형시장이 무한 경쟁에 접어들면서 아무도 자기가 가진 술기를 경쟁병원이 될 수도 있는 다른 의료진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 결과 난이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에는 쉽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술기를 익힐까요? 그저 책 보고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술 동영상을 보고 배운 걸 정말 한 번에 안전하게 환자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기를 시행하게 되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피해가기 어렵죠.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환자분들 사이에서 오간다고 해요. 자가늑연골도 코끝 쉽게 떨어지고 변형도 잘 오는데 뭐하러 돈도 내고 흉터까지 만들면서 자가늑연골을 쓰냐는 그런 이야기가 돈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병원에 코제 수술하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변동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자가늑연골로 코제 수술을 하시고선 크게 실패하고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체 왜일까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제 수술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결코 여러분의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가늑연골이라는 재료가 올바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에서 자가늑연골로 수술 받으시고 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신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것처럼 자가늑연골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